(2020년 7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검언유착의 정치학을 주제로 한번 제 의견을 밝혀보겠습니다. 제가 잡은 부제는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이길 수 없다입니다. 이길 수 없다. 너무 단정적이네. 이기기 어렵다. 약간 톤을 다운시키겠습니다. 이 사건이 상당히 오래 진행돼서 대략적인 윤곽을 아시겠지만 또 정확히 아시는 분은 드물 겁니다. 한번 개략적인 설명을 하면서 좀 이 검언유착의 정치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한 기자의 지나친 취재욕이 건고온 일척의 정치 싸움, 권력 싸움이 되고 있는 걸로 봅니다. 우리가 흔히 검언유착이라고 할 때는 수사기관인 검찰과 보도기관인 언론이 한통속이 됐다라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가 된 둘이 어떤 이권이나 이익을 챙기거나 또는 다른 세력과 싸우는 권력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지금 검언유착이란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그 말을 무심코 믿고 무심코 듣고 따라가고 있는 국민들은 속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용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요, 윤석열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검찰과 거기에 가까운 언론, 채널 A라고 하는 언론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반윤석열 선에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좋고 그러한 검찰과 또 다른 언론, 이 사건을 처음 보도했던 MBC, 그 다음에 이어서 보도했던 KBS, 이렇게 양쪽이 나눠서 서로 다투고 있는 모양이죠. 한쪽 검언 대 다른 검언이 다투고 있는 거죠. 검언유착은 한쪽 검언 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겠죠. 검언 대 검언 싸움, 그런 구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정치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가장 대표적인 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죠. 정무직. 그리고 그 뒤에 국회에 있는 여야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검언 대 정검언 싸움으로 봅니다. 가히 내전이고 대전 수준이 되고 있다. 왜 이렇게 되고 있냐, 이걸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항상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왜 싸우는데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데 하고 묻습니다. 그거 설명하지 못하고 그저 이기려고만 하다 보면 왜 이기는데 참 에너지 낭비가 너무 많죠. 자, 수사와 취재는 싸우는 것이 원래 목적이 아닙니다. 승리도 목적이 아닙니다. 오로지 진실 추구,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거든요. 수사와 취재는. 내가 수사하고 내가 취재한 게 진실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목적이지, 내가 취재하고 내가 수사한 것이 언론에 크게 되고 물론 이제 진실이 부합되면 그런 경우가 많겠지만 그것도 아닌데 오보인데도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크게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고 너 잘했다 이런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이 정부에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데 공수처를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이렇게 싸움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걸 하기 위한 예선전이냐, 아니면 말입니다, 내년 4월쯤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등의 보궐선거가 있죠. 그 다음에 그 1년 후 한 내후년 3, 4월쯤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 지선이 있습니다. 그걸 의식한 새 싸움이냐, 이미 저는 문재인 정부는 레임덕에 들어갔다고 보고요, 권력투쟁이 시작됐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기자의 과잉 취재 사건에 너무 붙여진 게 많습니다. 정치인과 정치권, 또 그 다음에 그와 시민단체라고 하는 유사 정치권이 자기 이익을 위해 싸움을 부추겼다, 키웠다. 저는 이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팩트인데 팩트만 보고 한번 이 사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채널A 법조팀원이었던 이동재 기자가 크라우드 펀드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했다가 투자에 실패해 파산하게 된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이철 대표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그렇습니다. 이철 씨는 현재 7천억 원대 사건으로 1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습니다. 1심에서는 10년형이 나왔는데 2심에서 12년형으로 오히려 증가했고,
이거 처음에 불구속 기소했던 건데요. 10년형이 나와서 법정 구속이 됐고 12년형으로 2심에서 더 늘어났고 대법원이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2천억대의 별도 사건에서 1심이 현재 치러졌는데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현재 복역 중인데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VIK로 흔히 약칭하죠. 신라젠에 가장 많이 투자를 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신라젠 주가는 최고점 대비 10%, 10분의 1까지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 신라젠이라는 회사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요즘 바이오가 많이 뜨고 있거든요. 바이오 의약품 기술 개발 업체인데 주가가 상당히 급등해가지고 작년 말 올해 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버렸었죠. 그래서 주가 조작이 있다는 의혹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유시민 씨가 신라젠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동재 기자는 그 교도소에 있는 이철 씨에게 4번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철 씨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지모 씨가 대신해서 이동재 기자를 3번 만난 걸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 씨는 이 기자와 나는 모든 대화를 녹음을 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이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거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현재는 좌천되어 있는 한동훈 검사장과 가깝다고 하면서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하면서 이철 씨와 유시민 씨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당신의 가족까지 복역을 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같은 라인이라 충분히 선처가 가능하다. 검찰총장에게 유리한 방향의 기사만 쓴다.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유시민과 노무현 재단 등의 비리를 털어놓으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재 기자가 발언을 했는데 이게 녹음돼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기자가 상당히 의지가 강했구나. 좀 지나친 이야기를 했구나. 기자는 기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조금 넘어섰구나. 그리고 기자들도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알고요. 좀 더 영리해져야 됩니다. 상대방이 녹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이런 표현을 하지 않으면서도 말을 세게 하지 않으면서도 강력하게 의지를 투입하는 방법. 그런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채널A는 지금 이동재 기자를 해임했습니다. 취재윤리를 어겼다고 본 거죠. 그리고 지씨는 이렇게 녹음한 것을 MBC에 제공했습니다. MBC는 이걸 보도를 했고요. 그때부터 이동재 기자가 속한 채널A하고 윤석열 한동훈 검사가 있는 검찰이 한통속이다라고 하는 검언 유착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보도할 때는 한동훈 검사장 이름은 밝히진 않고 보도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검언 유착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채널A하고 MBC는 대립하는 구도가 됐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언론 대 언론 대립이고 검언 대 언론 대립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바로 MBC의 보도에 의해서 검언 유착 한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는 시작이 되는 거죠. 저는요, 언론이 잘못한 거는 언론이 비판하고 거기서 결말이 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수사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게 되면은 어느 한쪽이 내 세력에 약해서 졌다라고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언론이 정화가 되지 않습니다. 언론은요, 일종의 언론 자유라는 헌법에 보장된 걸 토대로 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 들어와서 그 언론이 하는 행동을 손을 대게 되면은 자꾸 억울해서 또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끼리는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서로 유착이 언론끼리 담합을 하는 것도 안 되고 언론끼리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다른 기관의 개입이 있었죠. MBC 보도가 있은 후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성명불상 검사로 해서 검찰을 고발했습니다. 언론 간의 다툼을 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되도록 엉터리 보도하면 서로가 죽이는 구도가 돼야 되는데 수사 문제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정치 싸움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정치는 여론을 토대로 하는 것이니까 어느 한쪽 여론이 이기도록 해야만 자기가 유리하니까요. 이렇게 돼서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는데 그리고 자기 이름이 거론되어 있기 때문인지 총장에게 보고할 걸 지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 일부 정진웅 부장이 있는 데에서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해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동재 기자를 불러 포렌식
핸드폰을 조사할 때 그걸 참관하게 하고 피의자로 신분 조사를 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에는 같은 검찰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동재 기자는 자기의 녹음 파일을 삭제했고 휴대폰 2대를 포맷했습니다. 이는 증거인멸 행위가 될 수 있죠. 이것 때문에 훗날 이제 이동재 기자는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6월 17일 형사일보는 대검에 이동재 기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라고 보고했으나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윤석열 총장이 있는 대검은 그걸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윤석열 총장과 이 기자는 한편이라서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언론은 그렇게 다루지 않는 게 낫다라고 봤기 때문일까요? 어쨌든 뭐 피의자 조사를 할 때 출석을 하고 했으니까 도주의 위험이 없다고 봤기 때문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7월 2일 날 추미애 장관이 이 수사에서 윤석열 총장은 빠지라는 수사 지휘를 합니다. 네. 사상 초유는 아니고 사상 두 번째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7월 8일 윤 총장이 현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만 보고받겠다라는 방안을 건의하는데 추 장관은 자기가 지시한 상황을 신속히 이행하라라고 하면서 이걸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7월 9일 대검이 윤 총장이 있는 대검이 불복을 하죠. 중앙지검에 자체적으로 수사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추 장관의 지시대로 윤 총장은 지휘권을 상실했고요. 수사 정권이 서울중앙지검에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정진홍 부장, 그다음에 이정현 1차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 지휘 라인이 구성됐죠. 그리고 엿새가 지난 7월 15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재 기자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리고 18일 날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은 이동재 기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기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이동재 기자가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김동현 부장은. 이러한 혐의 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동재 기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다. 뭐 포맷을 했고 했으니까 그렇게 보시죠. 수사를 방해했다. 관련자들이 수사를 방해했다. 네. 아까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걸 하지 말라고 한 거를 방해로 봤던 모양이죠.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증거인멸할 우려도 높아 보인다. 따라서 구속한다. 그런 얘기였죠. 근데 그날 KBS는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씨가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유시민 씨하고 신라젠의 주가 조작 사건에 유시민 씨가 연루됐다라는 걸 한동훈 검사장하고 이동재 기자가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바로 이부터 직후 이 기자하고 한 검사장이 반발했죠. 그러니까 다음날 KBS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은 물러서지 않고 KBS가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도록 한 취재원이 누구인지 밝힐 때까지 고소를 취소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네. KBS가 사과를 했으니까 허위 보도를 했다는 뜻인데 그런 허위 보도를 하도록 정보를 준 취재원이 누군지 밝힐 때까지는 고소를 취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이동재 기자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이 부산에서 이제 대화를 한 게 있는데 그 녹취록이 갖고 있는 건 이동재 기자하고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뿐입니다. 근데 7월 18일 KBS가 이 녹취록 내용을 보도했으니 KBS하고 이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유착한 건 아니냐 하면서 새로운 검언 유착 문제가 제기됐죠. 이 문제는 지금 크게 거론되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변호인인 김종필 변호사는 19일 KBS가 사과를 하면서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고 했는데
다양한 취재원을 취재했으면 허위 사실을 취재할 리가 없지 않느냐. 네. 근데 KBS가 다양한 취재원을 취재해 확인한 사실이 사실과 다르니 이건 KBS가 다양한 취재원에게 이용당한 것 아니냐. 따라서 그렇다면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그러한 다양한 취재원은 언론사가 보호할 필요가 없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 그 취재원이 누군지 밝혀라. 그렇지 않다면 KBS는 그 다양한 취재원과 공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면서 고소를 그때까지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벌어지자 KBS에서는 여러 가지 한 3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그중에 공영노조라고 상당히 뭐랄까요 보수적인 노조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 보도는 법조반장 기자가 개요를 작성하고 최근 입사한 이모 기자가 방송했다. 네. 방송한 기자하고 개요를 작성한 기자가 따로 있네요. 취재를 한 기자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던져주면 옳거니 하고 카더라식으로 받아쓰는 게 KBS 보도본부의 취재 형태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KBS는 검찰 수사팀 입장을 보여준 것 아니냐 라면서 KBS의 검언 유착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네. 누군가가 던져준 걸 짜집기 했다는 것이고 KBS는 그러한 세력의 대변자가 아니냐라는 지적을 공영노조가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지금 일부 검찰 대 일부 언론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대항하는 일부 검찰 대 일부 언론이 있는 검언 대 검언 싸움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검언 유착한 각자의 진영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묻은 건 똑같아요. 근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욕하고 있는 격이죠. 근데 누군가가 자꾸 검언 유착만 자꾸 거론합니다. 상대편만 비난하는 거죠. 여기에 추미애 장관이 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5선을 기록한 정치인이죠. 그리고 지난 21대 총선엔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직은 장관뿐인데 58년생이니까 현재 62세죠. 그렇다면 그가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정무직은 장관까지 했으니 서울시장이나 대통령 나서는 거 아닐까요? 뭐 서울시장 말고도 그의 경북 여고를 나왔으니까 대구시장이나 경북지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쪽은 내년에 당장 보선이 없으니까요. 있다면은 대통령 선거와 같이 할 때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노려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대구 경북에서는 어렵다는 걸 보게 되면 추 장관이 노릴 수 있는 정치적 자리는 서울시장하고 대통령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0일 이제 정치가 들어갑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실시한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보면요. 1위는 이낙연 민주당이죠. 2위는 윤석열. 그 지지율은 18, 14. 23, 18. 그 다음에 윤석열이 14. 그 다음에 4위부터 홍준표, 황교안, 안철수, 오세훈 똘만똘만하게 5% 남짓으로 쭉 있습니다. 네, 이건 뭐 그런 숫자죠. 근데 이낙연 씨가 과거 30%에서 23.3%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1위를 했지만. 이렇게 7위까지 나열하고 나왔는데 추미애란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윤석열만 얕고서 높은 편이고요. 우뚝하게 이낙연과 이재명이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자, 정치를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신하고 비전 있는 인물이 나와야 된다. 젊은 사람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백종원 씨 같은 요리를 하는 그런 인물이 좋다고까지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현재 야권은 야당 안에는 대통령감이 없다는 뜻이죠. 김종인 씨가 보기에. 그렇다면 밖에서 들어오라는 뜻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원래 공화당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공화당이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영입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통령을 공화당 사람으로 해서 견제를 하게 하고 한 건데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의지로 저는 보입니다. 근데 윤석열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박근혜 정부를 날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을 상당히 기여를 했었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대립하는 모양새입니다. 또 하나 윤석열 씨를 보는데 특이한 점은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한국전쟁을 통일전쟁으로 표현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였던가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구속으로 하지 말고 불구속으로 하라는 지시를,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참, 천정배 장관이 이런 지시를 했네요. 그에 불복해서 당시 검찰총장인 김정빈 씨는 사퇴를 했습니다. 이게 검찰의 자존심입니다. 정치인들이 장관으로 와서 정치적인 지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을 책임진 총수로서 사퇴를 하는 게 하나의 검찰의 전통이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이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음에도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매년 1년마다 검사장 인사를 하게 되죠. 그때 인사권을 쥔 추미애 장관은 아마 자기한테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진급시키겠죠. 윤 총장을 무력화할 겁니다. 윤 총장 사람을 진급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윤 총장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특별한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둘은 입법부가 만든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었죠. 근데 그는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박근혜 정부가 나를 세우다가 대구고검에 좌천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만두면 되는데 그만두지 않고 꿋꿋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 양반의 특징인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윤 총장은 추 장관과 불명의 갈등이 있지만 자기 스스로 사표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일단 봅니다. 아마 내년까지 보장된 그의 임기도 거의 채울 것이다. 근데 여기에 정착이 들어갑니다. 내년 4월에 보선을, 서울하고 부산시장 보선을 하는데 이 보선을 통해서 차기 대권 후보가 확정됩니다. 왜? 보선에 나설 사람들은 대선에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낙연, 이재명 씨가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에 나간다면 그분들은 대권에 못 나오는 거죠. 그 대권 후보가 여권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쯤 아마 윤석열 씨도 검찰을 떠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도 아마 그때쯤 법무부 장관을 떠나고 싶겠죠. 근데 서울시장 보선에서 현재까지는, 지금까지 구도를 보게 되면 항상 민주당이 이겨왔는데 지금 박원순 변사 사건이 오래 가게 되면 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 당헌인가요? 따르면은 만약에 저게 부정사건으로 확정되면은 자기 그 민주당 후보를 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뭐 바꿔버리면 되겠죠. 근데 추 장관은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 어려우니까 서울시장을 노려야 되는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가지고 뭐 된다고 하더라도 승리할지가 좀 불투명하죠.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야권 후보로 윤 총장이 추 장관한테 오히려 역전승을 하는 구도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을 제가 하는데 윤 총장이 못하고 추 장관이 못한다고 보면은 난센스죠. 그렇다면 지금 뭡니까? 지금 윤 총장하고 추 장관이 굉장히 고도의 머리싸움을 하고 있고 정치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불쏘시개로 던져지는 게 검언 유착일 뿐입니다. 권력자가 필요하다고 싶으면 키우고 아니면 뭐 사그라들게 하는 겁니다. 어차피 정보는 언론도 캐겠지만 더 많은 정보는 수사기관이 갖고 있거든요. 기자들이 취재해서 하는 것도 정보를 수집하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강제권을 갖고 수사를 하는 검찰이나 이런 수사기관들은 더 많은 정보를 캐서 그걸 흘려줌으로 해서 언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검언유착 사건으로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기자가 개인적으로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라고 택하는 건 저는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는 대통령 경호원이 내가 이 대통령을 투표했던 안 했던 경호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본인은 유지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지지하든 안 하든 간에 취재를 할 때는 정도를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사권이 없는 기자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 수준의 취재를 하려고 하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겁박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의외로 우리한테, 저 같은 기자한테 주어져 있는 취재 윤리는 대단히 엄격한 편입니다. 따라서 이 윤리를 지키면서도 상대방이 얘기를 끌어낼 수 있도록 더 수사관보다 높은 취재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상대방한테 어떻게 스스로 잡아태게 하느냐, 이게 기술인데 사실은 검찰들도 이런 기술 배워야 돼요. 그런 능력이 없는 기자들은 현장에서 부대침이 많습니다. 유연하게 빼내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기자가 취재를 했어요. 겁박을 했든 뭐 했든 간에. 근데 그걸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하지 않은 걸 갖고 보도를 해가지고 문제를 삼는 언론은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동재 기자가 뭐 어떻다고 보도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반박을 하는 기사가 MBC를 내서야 되는데 그 지모씨로 받은 녹음을 갖고 보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취재원에게 농락당할 수 있는 겁니다. 보도가 된 걸 갖고 보도를 해요.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서는 윤리 위반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쓰레기통 뒤지고 뭐 어디 쳐들어가고 별짓을 다 합니다. 나머지 문 열어달라고 상당히 좀 무리한 행동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어떻게 저희 같은 숙명인데 근데 보도를 하지 않은 걸 갖고 보도를 해가지고 문제 삼으면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은 이용당하게 됩니다. 그 자료를 제공한 사람 의지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언론의 다툼은 언론끼리 다퉈야 되지 다른 시민단체가 개입해서 고발하고 해서 이 형사사건이 되면은요. 그럼 언론끼리 서로 견제와 균형하는 능력은 상실이 됩니다. 이건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시민단체들이 민주주의를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언론끼리 서로 싸워갖고 서로 조심하고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서로 조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성숙한 사회로 가는 겁니다. 시민단체도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사가 이루어지면 검찰도 한쪽으로 기웁니다. 그 다음에 정치인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니까 또 엉망이 됩니다. 이 추 장관이 지금 얼마나 오바를 했는가 하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영역인 부동산 그린벨트까지 거론하고요. 기획재정부 사안인 금융까지 거론하고 있어요. 야, 이런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입니까? 총리입니까? 이거는 내 뜻이 서울시장하고 대통령에 있다는 노골적인 표현입니다. 정치행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수인 야당, 통합당은 불가능하죠. 소수이기 때문에. 알고도 탄핵 소추를 추 장관에 대해서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판단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추 장관이 이렇게 오바를 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추 장관이 검언유착 어쩌고 떠든 거는 이러한 대권이나 서울시장으로 가기 위한 불쏘시개를 쓴 거죠. 이렇게 정치인들이 활용을 대정검원 싸움을 만들면서 검언유착만 유리하게 떠들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거기 춤을 추고 있고 언론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각종 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 사회의 시민단체의 거대한 비리, 반일을 투자한 비리인 윤미향 정의원의 부정부패 사건이 잊혀지고 있고 정의연 마포쉼터 소장이 자살했는데 자살 동기,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잊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변사 사건, 자살 사건이지만 일단 변사라고 하겠습니다. 사인이 뭔지, 자살 동기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서히 잊혀질 거란 겁니다. 다 쓸려 내려갑니다. 정치에. 네. 정권과 연루된 사건들이 다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뭔가 하면은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인들을 중심이 된 정당을 선택해서 그들이 정치인들이 행정부를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갖고 국민이 편하게 잘하게 하라는 게 민주주의인데 이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국민을 농락하는 구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검언유착 떠들면 떠들수록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행정부를 장악한 정치인들이 행정부와 국민을 잘 흔들고 있는 것이 지금 국면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말 들어 안 들으면 흔들고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서 머리 싸움이 들어가서 차기 대권을 노린 어떤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그 절대 유리를 낳는 절대적으로 기운 운동장 만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제 결론은 이겁니다. 이 검언유착 사건은 거론하면 거론할수록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후퇴합니다. 언론끼리 싸우기 두십시오.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걸 너무 더 이상 활용해서 국민을 농락하고 언론을 농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는 혹독하게 치를 것이라는 경고도 해두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